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역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는데요. 구독자분들 중 지주조합원 가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주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제 생각에는 그 지주조합원 분들이면 일단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합원분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주조합원 분들도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주조합원들의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지연된다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토지는 토지대로 사용할 수 없고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하니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설사 계약을 유지하기 원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만큼 보상받기를 원하게 되며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변호사님, 저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보통 지주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겠다라고 하면 그 조합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 토지가 없으면 당연히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때문에 조합 측은 보통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매매 대금을 증액해주고 지주조합원에게 탈퇴하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해주곤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보니까 분쟁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인데요. 매매 대금을 증액할 때 지주원이 납득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면 서로 윈윈이겠지만 조합도 자금을 아끼려다 보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거군요. 변호사님,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해가 쉽게 되게 사례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동작구 A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A조합의 사업부지 내에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데다 빌라 가격도 현 시세대로 쳐주겠다고 하니 망설이지 않고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변호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 사업이 무사히 진행될 것이라는 조합의 설명과는 달리 A조합의 사업이 몇 년간 지연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소유한 빌라의 시세도 최초 계약 당시보다 훨씬 많이 올라버렸는데요. 기존 계약대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면 금액적으로 너무 손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A조합에게 시세에 맞춰 토지 매매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 그렇게나 낮았던 건가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빌라의 시세는 수억이 올랐는데 조합에서 의뢰인에게 제시한 금액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2천만 원이면 너무 낮잖아요. 저 같아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의뢰인도 터무니없는 금액에 조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조율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조합은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이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죠. 아니, 금액 조율 좀 안 됐다고 이렇게 뭐 바로 소송부터 걸어버리면 의뢰인분들 너무 좀 무서우셨을 것 같거든요. 소송은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저희 법무법인의 화해 공고 결정 신청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시세를 반영해 기존 계약 금액보다 약 20% 정도 증액에 성공했죠. 변호사님, 저는 소송하면 그냥 뭐 승소, 패소 이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화해 권고 결정이 뭐예요? 예, 화해 공고 결정은 법원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가 화해를 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해당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의 신청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측이 모두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조합은 다른 사람들과도 토지 관련 분쟁을 겪고 있어 사건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증액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은 양측의 사이에서 각자의 입장을 조율했고 조율된 내용을 토대로 화해 공고 결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A조합은 소를 취하하고 매매 대금의 경우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오늘 만나본 사례처럼 이 지주조합원 가입을 할 때 이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뭐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팁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주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계약 체결 시 보상 조건을 명확히 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토지의 가치에 대해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매 대금을 재조정한다는 등의 특약을 기재해두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약 같은 거는 혼자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변호사님 팁 들으면 나중에도 분쟁이 생겼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걸로 하면 저희 다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매매 대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먼저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우에도 증액이 가능한지, 계약과 관련해 지주가 피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진단받은 후에 증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 가입 전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